오늘 그 할 리뷰는 1462회 황금 들녘의 몰락 설악산 테이프 살인 사건이라는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감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오랜만에 또 기대가 되는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악산 국립공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숲은 누군가에게는 비밀을 숨기기 가장 좋은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본 남자가 있어요. 온통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거침없이 막 걸음을 내디뎌. 여기 아예 길이 없네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등산로도 없는 숲인데 기억만으로 찾아가는 거야. 시간이 꽤 지났나 봐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 철조망이 있네요. 예,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대체 여기서 뭘 본 걸까요? 여기야, 여기. 내가 봤어. 이렇게 딱 누워 있었어요, 사람이. 20여 년 동안 장례 지도사로 살아온 그도 무척 낯설었다는 그날의 광경. 여기 손목에 테이프를 넓은 거 있잖아. 우리 박스 붙일 때 쓰는 거. 그걸 이렇게 묶고 발도 이렇게 해서 묶고 발목까지 다. 검은 비닐 그냥 우리 시장 다니는 그 시커먼 봉다리 있잖아. 그걸로 이제 푹 머리를 씌워가지고 목을 또 감아놨어. 푹 씌우면 이 숨을 못 쉬잖아. 그 안에 입은 이게 테이프를 또 감고 그냥 맨살에다가 엄청 꼼꼼하게 이게 사후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이분은. 이분이 또 장례 지도사다 보니까는 시신을 많이 봤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것은 저거 틀림없이 반항을 했으면 저렇게 못 묶지. 반듯하게 이게 착착 안 감긴단 말이오. 정신을 잃게 했다든지 여기 와서 약을 먹였든지. 테이프에 뒤틀린 흔적이 없어. 아, 매끈하구나. 그러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가 사망했고 테이프에 감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신대, 이분은. 하지만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좁은 틈을 통과해야만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의식을 잃은 여성을 옮기는 건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 이 숲에서 기이한 형태로 죽음을 맞이한 여성 누구고 이곳에서 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아침에 내가 한 9시 정도에 연락을 받았지 아마? 밤새도록 찾았다면서 막 형사들이 피곤해가지고 막 다크서클이 턱주가리까지 내려왔어. 밤새 숲을 뒤져 시신을 찾았다는 경찰, 이곳에서 시신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 자, 그 경찰인가 봐요. 이게 완전히 노숙자 같았다니까요.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이게 소지품도 없고 술 먹고 와서 자수하는데 사람 죽였다고 좀 신빙성이 있다고 봤어요. 아, 누가 직접 찾아와서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술을 먹긴 했어요. 근데 이게 취객의 주정이라기에는 뭔가 디테일한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설악산 수색했고 진짜 시신도 찾은 거죠. 사망한 사람이 여자입니다. 66살의 강혜란 씨. 그러면은 신고한, 자수한이라고 봐야겠죠. 자수한 남자랑은 이 강혜란 씨가 어떤 관계냐. 둘이 동업자래요. 투자 동업자라는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이분이야, 자수한 사람이? 58세 오민수. 혜란 씨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예요. 외상이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 씨에게 살해당한 거라는데 혜란 씨의 남편이 또 있겠죠? 이 사망 소식을 듣고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전화가 2번 온 걸 내가 다 무시했어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3번째는 받으니까 강릉경찰서입니다 이래요. 강혜란 씨 배우자가 맞는가 물어요. 맞다 하니까 시신 확인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충격이 왔죠 그때. 근데 분노감이 또 컸다는데? 이게 뭘까? 아내가 아들하고 오민수가 어머니 하고 뭐 그런 사이였어요. 뭔가 둘 사이가 예사롭진 않다. 다 큰 중년 남녀가 아들 엄마를 하고 있네. 근데 그렇다고 뭐 나이 차이가 막 10살 이상 나는 건 또 아니잖아. 뭔가 심상치 않아. 사람들이 있는 데서도 막 아들이라고 불러요. 각별해 보여. 동업하면서. 자, 사망한 강혜란의 언니. 동생이 봉사활동 하잖아요.
옷도 사주고 바지도 사주고 하니까 오민수가 자기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정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이걸 생각해서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모실게 이런 거예요. 8살 차이인데 모자 사이로 지냈어. 그러면서 사건 1년 전부터 대구에서 일을 같이 했대요. 강이란 남편. 저녁 먹고 있다가 밤 10시, 11시 되면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내가 빨리 나갈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들어와요. 일이 바빠지면서 피해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은 줄었고 문자, 카톡으로 주로 남편을 챙겼나 봐. 그러다가 지난 4월 14일 부부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옵니다. 봐봐, 아내가 카톡으로만 예의상 하는 뭐 안부 내지는 간접적인 챙김을 하는 거네요. 일하러 가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밤 11시 넘어서. 자, 그리고 이번엔 밤 10시예요. 내일 오전에 집에 갔다가 막 여기저기 들렸다가 갔다 오겠다. 근데 이걸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가서 한 말이야. 퇴근하면 안에서 내가 이제 문을 잠그거든. 언제든지 내가 혼자 들어오면은 이게 무섭잖아. 나도 남자지만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어요. 아내가 들어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문을 안 잠갔으니까 뭐 열어주면 되잖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당연히 아내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아내가 아니야. 중년 여성과 중년 남성이 서 있는데 모르는 사람 2명이야. 혜란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서 지들 맘대로 열고 이유는 또 고추장 가지러 왔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난 집에 못 들인다 나가라. 그래서 가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야겠지. 근데 아내가 답이 없어. 아이 뭐 바쁜가? 그래서 뭐 더 물어보진 않았대. 그리고 전날 저녁에 찾아왔던 그 의문의 여성은 다음날 이번엔 다른 여자랑 또 고추장을 가지러 왔어. 아 좀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거를 왜 직접 담갔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문 잠글까? 그리고 이제 아니 비번을 왜 알려주니?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답이 안 오네요. 그분이 그때야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찾아온 그 고추장 매니아들이 쪽지를 줬는데 보니까 이게 아내의 글씨는 맞아. 근데 내용이 죽음을 암시하고 있었다고. 남편은 다음날 인근 경찰서 찾아가서 아내의 가출 신고를 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매표소에 2사람이 이 편안한 자세로 표를 끊는 그런 모습이 찍혔대요. 뭐 그런 위험한 거는 안 보인다고 하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아내를 찾긴 했는데 CCTV상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성인이니까 자발적이어야 한단 말이야. 범죄 상황에 노출된 게 아니면은. 그래서 경찰도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안심해라 정도밖에 못 알려줘. 그래서 안심하고 있던 건데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사망한 겁니다. 자, 그럼 남편은 왜 분노했냐? 오씨, 그 남자가 밝힌 살해 동기 때문. 범인은 확정된 거고 얘로. 살인한 걸로만 내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촉탁 살인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오잉?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을 결심한 혜란 씨가 오 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자신은 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것이다. 아들이라 하고 어머니라 하는데 왜 그 아들 손에 죽어야 되며 아들을 아꼈으면 그 사람한테 왜 죄를 덮어씌우려고 할까요? 옳게 남편의 여동생이나 누나쯤이겠죠. 저녁까지 고추장 담가놓고 느닷없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고추장 담아서 남아주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죽으러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죽을 이유가 없어 정말로. 저희가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려줘요. 혜란 씨가 삶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오 씨의 행적이 수상만 하다. 자수할 마음이 있으면은 2, 3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열흘이면 그게 엄청 길거든요. 사건 열흘 만에 어머니와 아들로 지낼 만큼 2사람이 가깝게 지냈다고 해도 오 씨가 혜란 씨를 살해한 방식에 대해 또 방식이 입에다 테이프 감고
머리에 비닐 씌워서 비닐도 감고 팔다리 테이프 감고 엄청 꼼꼼해. 그리고 테이프가 매끈하게 감겨 있대잖아. 죽고 나서 왜 하냐고 그럴 거면. 그게 무슨 촉탁이야. 마치 질식사한 것처럼 꾸민 거잖아. 다른 방법으로 죽인 뒤에. 자, 오 씨의 범행에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잔혹함이 있대요. 그가 혜란 씨를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의 열흘간의 행적도 석연치 않고 이 새끼 대체 뭐 한 거냐? 또 사망한 날과 다음 날 혜란 씨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태양초 고추장 한 바가지 풀어온 이 사람들, 그리고 쪽지 주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편지를 남겼다고 전해주는 그 여자의 정체는 뭐냐? 이 여자도 이상하죠? 아니, 쪽지의 내용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달하러 온 건지 고추장을 풀어온 건지 모르겠어, 이유를. 어쨌든 범인인 오 씨와 혜란 씨의 마지막 목적지는 설악산이었어. 그들은 왜 대구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고 사망 전까지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이런 걸 이제 알아내야겠죠. 속초의 숙박업소 사장입니다. 좀 일찍 온 편이죠. 사건 전날 4월 13일 둘이 여기에 왔었대요. 계획실 있냐 그래가지고 네 있습니다. 달라. 그래서 방 줬어요. 일찍 온 편이라고 하면 한 오후 3, 4시쯤인가요? 그렇지. 여기는 말이야 산에 갔다가 이 낮에는 잘 안 온다고. 왔다가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들어오지. 산에 가야 되니까 낮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 투숙객보다 좀 더 일찍 찾아왔대요. 돈 받고 키 주고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방 빌렸어 이러고서 같이 들어오더라고. 평범해 보였고 둘 사이에 어떤 위험 신호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이런 데서 숙박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너무 많아. 딱 보면 안 돼. 불륜인지 진짜 부부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보기에 평범해 보였대잖아. 이상한 점 못 느꼈대잖아.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와서 싸우거나 이상한 행동했으면 우리가 기억도 하지. 여자가 납치됐거나 이렇게 됐으면 식당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지. 다음날 오전에 둘이 나왔어요. 사건 현장으로 갔던 것으로 보인다. CCTV 보니까 두 분이 같이 걸어 올라갔다가 한참 지나서 남자 혼자 나왔어요. 그 이후에 남자의 행적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4월 14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오 씨는 혜란 씨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힌 겁니다. 5일 전인 4월 9일에 두 사람을 대구에서 마지막으로 본 지인이 있어요. 요분 사망한 여자분의 지인입니다. 가방 들고 나오는 걸 내가 계단 밑에서 만났거든. 가방을 이만한 거 이렇게 손가방 들었더라고. 우연히 혜란 씨 사무실 앞에서 마주쳤는데 가방까지 챙겨서 서둘러 어딘가 가는 것처럼 보였다. 뭐 목적지 밝힌 건 아니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서울 본사 간다 그러대. 본사예요, 본사. 평소 안면이 있던 오 씨에게 인사하러 사무실에 갔다는 지인 오 씨도 짐을 챙겨놓은 상태였다.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007 가방이 이게 통통해. 서류하고 뭐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 이렇게 딱 얹어놓고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무렵에 오 씨의 지인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지인, 4월 9일인가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그 문자 넣은 게 12시인가 그쯤 돼요. 두 사람의 서울행은 예정된 일정이었다. 돌발적인 게 아니야. 둘 사이의 문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일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 자, 그리고 4월 10일에 서울 본사에 회의 있어가지고 그때 본사에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다음 날 새벽 6시 40분 됐지. 하여튼 강혜란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답장 보냈대.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보냈죠. 자, 그래서 이제 연락 오기만을 막 기다리는 거야. 근데 오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한테. 오전 10시 40분 돼가지고 마지막 고별 인사라 하면서 전화가 한 번 왔지. 지금부터 서너 시간 지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을 생각이었다는 것처럼 말하잖아 지금. 자, 경찰. 휴대전화는 다 없었어요. 오민수 얘기로는 없앴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찾지를 못했어요.
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CCTV랑 블랙박스로 확인한 그들의 동선은 이렇습니다. 4월 10일 저녁에 대구를 떠난 두 사람은 속초 대포항에 도착했고 4월 11일 설악산 인근 유명 사찰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4월 12일 강릉 시내로 이동한 두 사람은 끊임없이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한참 동안 또 머무른 곳이 있어. 그 편지를 쓰는 게 이게 하루 온종일 걸려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편의점 앞 파라솔 밑에서요. 이게 CCTV에 있구나. 오랫동안 앉아서 뭘 썼대. 속초에서 보내는 게 나와요. CCTV상에 우체국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걸 강릉에서 써가지고 속초를 가서 붙인 거야. 근데 우편도 아니고 택배입니다. 그 와중에 휴대전화도 버리고. 뭐야 이게. 그리고 이 택배를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도 불분명한가 봐. 혜란 씨로부터 택배를 받은 건 없는데 그녀가 남긴 메모를 전달받았어. 가족이. 언니,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데 이걸 자기한테 전해줬으면 뭐가 급하냐고. 고추장이 급하냐고. 팔 진짜. 남편한테 이걸 주는 게 급하지. 그 고추장을 가지러 왔다고 해놓고 비번 눌러서 열은 다음에 그 쪽지 줬잖아. 그 여자가 좀 희한하네요. 그 여자가 찾아온 날이 혜란 씨가 사망한 당일입니다. 그럼 사건 5일 전 서울에 간다던 두 사람은 오 씨랑 강혜란 씨 다음날 무슨 이유에선지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고 지인과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어요. 아니 본사는 왜 가는 거야? 그럼 죽을 생각이었으면. 뭐냐? 희한하다. 도입부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남편은 다시 찾아온 의문의 여성에게 메모 받았고 그녀는 누구이며 어떻게 혜란 씨의 메모를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속에 강혜란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택배로 보내줬다는 그 말까지만 들었죠. 그분이 다 알고 있어요. 맨 마지막까지 연락된 게 그분 같아요. 그때 사무실 관리를 일주일 정도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쪽지 준 사람이 강혜란 씨 죽을 것 같다고 사무실 관리를 해주던 직원 박 씨예요. 혜란 씨의 사무실. 경찰도 이 박 씨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 새끼가 이 굉장히 비협조적이더라고. 내가 죽탱이 날리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경찰이라서 진짜. 이 새끼 어디 술 먹고 홍대에서 만났으면 뒤졌어 나한테. 꾹 참고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새끼 뭐 택배 받은 거 없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선 추적해가지고 나온 걸 들이미니까 그제서야 그 새끼가 사실 택배 받은 거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진짜. 정말 와사발이 털고 싶었습니다 내가. 경찰 조사에서 혜란 씨로부터 택배를 받은 사실을 처음에 부인했던 박 씨. 경찰이 혜란 씨가 2차례 박 씨에게 택배를 보낸 증거를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수령을 인정했다. 벌써 수상하네 말을 바꾼 거부터. 강혜란 씨가 메모지, 편지 같은 걸 써서 같이 보내고 현금도 넣어가지고 같이 보내고 뭘 또 같이 보냈네요. 두 사람의 행적에 대해 박 씨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박 씨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4일 전 혜란 씨랑 통화했어요. 이 양반이야? 고추장이?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터진 것 같아요. 미숙 씨 다른 데 취직해야겠어요. 일하는 사람을 거기 사무실에 데려다 놨으니까. 혜란 씨의 부탁으로 사건 발생 10여일 전부터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박 씨에게 갑자기 큰일 났다며 새 직장을 찾으라고 했고 또 혜란 씨는 1,000만 원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뭐야? 미숙 씨 주소로 팸을 팔아서 1,000만 원 만들었어요. 1,000만 원이고 근데 300은 미숙 씨 해라. 너 가져라. 300은 오빠. 1억을 투자가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 말고 오라버니 줘라. 뭐 알아듣질 못하겠네. 주소로 택배 보내겠다. 그 사무실에 설비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 300 주고 저보고 700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택배를 이렇게 보내면서 왜 택배로 돈을 보내냐? 이상하네. 이게 은행 거래로 남으면 안 되는 돈인가? 첫 번째 편지는 저한테 온 한 장. 고추장 정리하라는 거하고 그놈의 고추장 진짜. 이 고추장 안에 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증거가? 너무 명탐정 코난인가요? 아무튼 집 비밀번호하고
조그만 노트에 그것만 적혀 있었어요. 박 씨는 혜란 씨에게 받은 메모 내용대로 집에 찾아가 고추장 챙겨서 지인들에게 나눠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혜란 씨가 보낸 두 번째 택배는 안에 가방과 이름이 다른 봉투 5장이 있었다. 자기가 들던 가방 설비업자 그분한테 주라고, 따님한테 주라고, 편지에다가 돈 넣고 해가지고 한 5개인가 남편 거 하고, 혜란 씨가 보낸 편지를 주인에게 전했고 편지 중 하나를 남편에게 보여준 거다. 미안하다 하고 제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안에 현금이 얼마 정도씩 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1부가 끝나는데 이 도입부가 엄청 꼬여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천지인데, 근데 뭔가 이게 내용이 괜찮네, 재밌네, 그죠? 이 편집이 좋은 건지 사건이 흥미진진합니다. 이어서 보자. 한 사람은 23만 원, 한 사람은 50만 원, 남편한테는 15만 원 넣어놨던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20만 원씩 그렇게 넣어놨어요, 봉투에. 무엇이 미안해서 혜란 씨는 돈까지 보낸 걸까? 한편 오 씨의 지인은 마지막 통화에서 이런 말을 들었대요. 1,0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금전적인 문제로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였다, 둘이. 사업 실패한 건가? 언뜻 보기에 강혜란 씨는 스스로 죽음을 결심했고 자신의 죽음이 의도적인 사망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를 바란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도 폐기 처분을 당부한 걸까? 편지가 담긴 택배를 수령했던 사무실 직원 박 씨는 혜란 씨가 보낸 두 번째 편지 속 수신인들에게 현금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전달만 했을 뿐 그 안의 내용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언 집행 같은 거네. 편지를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되는 이들은 편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 진짜 이거 뭔 사건이야. 5명이 받았을 거 아니야. 봉투가 5개인데. 두 사람의 사라진 휴대전화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해부터 동업을 했다는 두 사람은 사업상의 채무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건 아닐까. 자, 여기는 아파트 앞 상가 건물에 자리 잡은 혜란 씨의 실제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둘이 뭔 일을 했을까요? 이웃 주민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집에도 데리고 와서 같이 호식이 2마리 먹고 막 그랬어요. 어르신들 20명이 해서 단체복 맞춰가지고 주변 청소하고 그랬어요. 뭔가 인간관계가 넓네요. 봉사활동 단체를 운영했다. 오랜 지인인 윤 씨도 혜란 씨의 연락을 받고 새로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선한 영향력 봉사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벌써 선하지 않아. 한번 가보긴 했어. 갔는데 봉사에 대한 대가를 준대요. 3시간 하는데 5만 원, 그리고 식대가 10,000원인데 6만 원 주네, 3시간 하고. 그 일은 우리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과 생필품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마쳐 청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혜란 씨의 말대로 어김없이 현금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윤 씨의 휴대전화에 앱을 하나 설치해줬다, 혜란 씨가. 앱도 그냥 물주기 출석만 하면 하루에 돈이 얼마씩 올라가는데 캐시워크야? 그것도 괜찮다고 한번 해보라고 깔아줬으니까 금액이 0.6 테더인가? 하여튼 그걸로 올라가더라고. 아무튼 가상화폐 코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만 해도 돈이 벌리는 것 같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하루하루 쌓는 재미가 있겠죠. 별거 아닌 거 하면서. 이게 얼마일까요? 한국 돈으로? 출금도 했네요. 환전했네, 이분. 9월쯤에 이제 1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고 작은 단위가 5일 기간, 7일 기간 이런 식으로요. 기간도 단기간이에요. 의심스러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100만 원 일주일 잠깐 넣었다 빼면 얼마 정도 보상 줬어요? 3, 40만 원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혹한 거야, 다들. 야, 뭐야. 이거 그럼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높네. 앱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 소액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은 후부터는 점점 더 큰 돈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슈킹하나 보다. 한편으로는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던 윤 씨에게 믿음과 확신을 심어준 일도 있다. 농업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 난리났지 그때. 전국에서 관광차 막 수십 대씩 오고
연예인들도 막 축하 메시지 보냈어요. 이 사업을 둘이 했나 본데 3,000석 규모 행사장에 자신과 같은 전국의 투자자와 회원들이 모였다. 눈길을 사로잡은 화려한 공연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이 됐다. 회사가 또 영국에 본사가 있어요. 한국지사의 대표 정 씨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야, GGF 2025 올해네요. 국토사랑 이야기 결의대회. 한국에서의 자선 및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한국법인을 정식 등록한 우리 GGF가 올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사옥 준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빠이빠이 짜샤! 막 이지랄 한 거야. 딱 봐도 사기 아닙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부동산까지 제공하겠다. 우리 정 대표.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실적이 우수한 회원들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이거 다 내부 사람들이겠지. 상패랑 뭐 배지, 리조트 회원권 그 자리에서 지급한 걸 확인한 투자자들의 마음에는 의심 대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전형적인 다단계네 이거.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가 부착된 버스가 서울을 막 돌아다니고 전직 대통령과 유명인사들이 실렸던 주간지 표지에 정 대표의 얼굴이 박혔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 투자로 벌어들이는 엄청난 수익을 봉사활동 단체에 지원한다는 회사. 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을 꿈꾼다는 글로벌 골드필드. 어떤 회사일까요? 영국의 회장 엄마가 부산 출생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 가서 많이 나누고 베풀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시작한 회사다 이게. 영국 정부의 공식 포털에다가 회사명 검색하니까 있긴 있어 회사가. 2023년 12월 설립. 이것도 뭐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96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존 에드월드는 어머니의 고향인 대한민국 푸산과 끊임없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 두 회사를 기반으로 전 세계 온라인 자선가를 모집하고 있고 어머니의 고향인 대한민국 푸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023년 한국에서 대규모 온라인 자선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어디에 있냐 정확한 위치가 주택가 미용실이야. 주소지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부산 사람인데 엄마가 너는 따라가서 부산을 위해 일해라 이지라 했는데 그 장소가 미용실이야. 분명히 이런 데서 이제 막 불법으로 막 쌍꺼풀 수술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카퍼필드 도로네요. 존 에드월드 이 사람이야? 코너 해밀턴 윌리엄스 마크. 왜 이름이 이렇게 많아? 회사 대표인 존 에드월드는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같은 얼굴인데 이름 직업이 다 다릅니다. 아마도 허구의 인물이거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투자 앱을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회사는 미국에서 재생 농업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다. 하지만 회사 공식 홈페이지 엠블럼과 투자 앱의 엠블럼이 미묘하게 다른 건 알 수 있다. 올해 초 행사장에 모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또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드디어 준대형 세단을 획득할 주인공을 호명할 차례입니다. 니마 포항을 대표해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포항 정진수 팀 오민수 게이 축하드립니다. 아, 오씨가 이날 투자 실적 좋아가지고 상 탔구나. 뭐 받았을까요? 제네시스 이런 거 받은 거 아니야? 자, 그 오민수의 지인. 이 회사가요,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5. 오민수 씨가 9레벨까지 올라갔어요. 누적 투자 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이 올라가면은 같은 돈을 투자해도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다단계네. 그 안에서 일종의 꼼수가 등장했다. 공동계좌라는 걸 만들었더라고. 3만 달러짜리를 10명이 모은 거예요. 개돈 붓듯이. 3만 달러를 오민수 이름으로 매출 올려요. 거기에 이자가 불어날 거 아니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낮은 등급의 투자자들이 높은 등급의 O씨의 계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피라미드인데 우리 이제 O씨가 뭐 한 이쯤이나 이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투자해서 수익금 받을 수 있어. 배당금이 나오는데 상위 다이아 뭐 이런 플래티넘 이런 사람들이 배당금이 더 높아.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계좌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을 얘 오민수한테 주는 거야. 네 계정으로 배당금 받자. 니께 세니까. 그래서 네가 배당금의 일부 조금 떼고 우리한테 줘라. 남은 거 돌려줘라. 그렇게 약속이 됐나 보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오민수는 자기 이름으로 투자금 점점 늘어나니까 등급이 더 올라가겠죠. 챌린저 됐겠네. 강혜란이가 대구에서 지역 봉사단체에 장을 많이 맡았고 후원단체 같은 데도 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장도 나눠주는 거야. 드립입니다. 열심히 해요. 하입 눌러주세요. 오민수가 포항 사무실을 비워놓고 큰돈 유치를 위해 대구로 가가지고 강혜란은 쉽게 말하면 고객 유치를 하고 O씨 권유로 투자에 뛰어든 혜란씨가 이제 회원 모집하고 그럼 투자액은 그 O씨 이름으로 하는 건가? 뭐 아무튼 이렇게 일하면서 대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민수씨가 굉장히 이런 데에 능통해요. 그 새끼. 중간에 돈 들어가고 나가고 계산하는 것도 본인이 다 받아서 넣어주고 빼주고 그래요. 이체 내역 보여주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동투자 상품의 수익 나오면 투자액에 따라 수익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일일이 지급을 했어. O씨가. 신뢰도가 높겠네. 시간 지나면서 회원들의 신이 먹고 투자 실적도 좋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가지고 O씨가 이 회사의 재정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4월 6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매일 돈이 나올 차례였거든요. 나올 게 안 나오니까 그게 전산마비가 됐다고 답이 오니까요. 지금은 이게 완전히 정지됐잖아. 4월에 맨날 나올 돈 5월까지 안 나왔다. 투자액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수익금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원금도 안 돌려줘. 자, 여기서 이제 공지사항이 왔네요. 본사에서. 이번 프로모션은 참여하신 회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리그로우 측에서 이번 팀 보상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과정에서 충전과 출금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회원수가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고 이번 며칠간의 프로모션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혹시라도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GGF 본사에서 모든 손실을 책임질 거니까 안심하고 기다려주세요. 벌써 사기예요. 벌써. 예. 아니 이런 회사가 주판을 튕겨가지고 계산하냐고. 다 그냥 전산으로 자동되는 거야. 자동. 값만 입력해 놓으면은 가입할 때 값을 입력해 놓을 거 아니야. 얼마 투자 뭐 기간 설정돼 있고 배당금 얼마 입력이 될 거 아니야. 가입할 때. 그러면 건드리지 않아. 뭐 주판을 튕기고 있어? 개소리 하고 있네. 짤 준비하는 거지 뭐 이거. 무슨 투자자 몰린다고 시스템이 아니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문제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하니까 믿어주겠죠. 그리고 그동안 잘 나왔으니까 살다 보면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뭐. 한국인의 인심 발동해가지고. 4월 6일부터 프로모션이 막 그냥 24시간짜리, 12시간짜리, 10시간짜리, 6시간짜리 돌아가요. 투자 기간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 몇 달이었던 기존 상품과 다르게 4월 초순에는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프로모션이 쏟아졌다. 일주일 만에 돈 1억 1천만 원을 갖다 박았어요. 이 친구도 일주일 만에 돈 2억 원을 갖다 놓은 상황이에요. 자, 회사에서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불안해지죠. 2억, 추가 손실이 2,300, 2억 3천 손실. 72시간 안에 돈이 나온다니까 6일 같으면 7일, 8일, 9일에 나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요. 투자자들을 달래던 O씨와 혜란씨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인가? 이 사람들이 달래고 있네, 둘이서. 전국 각주의 팀장들 또한 사태 파악을 위해 그래서 서울 본사 사무실로 간 거구나. 근데 본사에서 답이 없다고 하니까 둘이서 죽자 뭐 이렇게 된 건데 O씨는 살아남은 거야. 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만나봅시다. 투자자들이 이제 본사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며 그동안 회사에 가졌던 믿음이 불신으로 굳어나갔다. 마침내 사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정 대표와 연락이 됐다는 투자자들.
자, 그 대표인데 본사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관리를 했지. 제가 운영을 하거나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리그로우 앱을 리그로우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도 들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대표인데 뭐 지원 업무만 담당했대, 이제 와서. 얼굴 마담이었다는 거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본부와 지역 팀장들의 회의가 이어졌지만 재정부장이었던 오 씨는 보이지 않았다. 서울 본사에 간다는 두 사람은 목적지를 바꿔서 강원도를 간 거구나. 회사 내부와 깊게 관련돼 있던 오 씨가 사기가 드러나니까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혜란 씨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걸까?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번다면서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선생님도 여기 와가지고 이거 들으면 이거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좋은 거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닐까요? 오 씨가 자기 책임이야. 근데 혜란 씨에게 덮어 씌우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 죽었다. 책임 다 떠안고 혼자 죽었다. 우리 어떡하냐. 이렇게 하려고. 그럼 오 씨는 지금 금전적인 사기 이익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지. 근데 들켰잖아. 그 산 타던 장례 지도사 할아버지한테 시신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촉탁살인이었다고.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뭐 채팅창에 아무 말도 없지만 저 혼자서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혜란 씨는 글로벌 골드필드에 투자하라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영업직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걸 알고도 사람들을 속인 공범인 걸까? 아니면 자기들도 모르고 속았던 걸까? 피해자 법률 대리인, 이름이 양범 씨야. 양범 변호사. 1차적으로 공소 제기된 사람만 2,400명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이 몇백 명 단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피해 규모를 저희가 어림잡아도 한 4,5천 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대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그런 식으로 산정해 본다면은 총 피해 규모가 한 4천에서 5천억 정도일걸요? 야, 이 돈이 그냥 해외로 나간 건가? 자, 그러면은 한국 지사 대표라는 그 정 씨는 누구냐? 정 대표가 수년 전에 국외에서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과거 범죄 전력이 있어요.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이 새끼가 관여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합 상황을 살펴본다면은 주력인 공범일 거예요. 또 중국이야? 투자 사기를 계획한 새끼 같다.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밑에서 일했던 조직원들에 대해서 그 피고인 정 대표가 했던 말들을 조이파를 거론하면서 단기간 내에 수많은 투자금을 받아서 큰 수익 내고 본인은 캄보디아로 다시 복귀할 거다. 야, 뭐 그 알 지금 요즘에 뭐 캄보디아 저격수인데요. 또 여기로 연결되네. 시작이 캄보디아였대. 캄보디아 국외 조직원들이 푸놈펜에서 10층짜리 호텔과 별관이 딸린 건물을 구입하고 국외 취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국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한 다음에 철저하게 규율과 통솔하에 완전히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 건물을 빌려가지고 통째로 그래서 범행을 계획했다. 출입구에 무장 경비원까지 배치했어요. 맞아, 여기 취재 가면은 막 막는 데잖아, 총 든 사람들이. 조직원들 철저히 통제했고, 여기 있던 조직원들 말을 들어봤는데 2023년 12월부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공범들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제안한 인물도 정 대표라는 거예요. 계획하게 된 시발점은 우리 정 대표가 봉사를 취지로 한국 시장을 겨냥해봐라. 순찬이라는 중국 오너에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계획을 짜고 2024년 1월부터 한국인 직원을 모집한 후 3월 말경 법인 설립 목적으로 정 씨는 한국으로 귀국했죠. 모든 작업은 중국인 오나, 이 오우나가 조달해줬으니까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대형 금융 투자 사건의 법률 자문을 오랫동안 해온 변호사인데 이들의 수법은 좀 생소하대요. 뉴 패턴이야 지금 이게. 이게 처음부터 캄보디아에 이게 범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걸 다 지휘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사기를 친 거죠.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것도 국외에다가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일반적인 다단계는 몇 사람이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조직이 결성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해외에다가 미리 조직을 세팅해 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실행에 옮겼다.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기소된 핵심 공범은 정 대표 포함의 4명,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 대표를 잡긴 한 거네요, 그러면 뭐. 근데 그러면은 이건 그거다. 그 오 씨랑 강혜란 씨는 또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 다른 사건인 거야. 촉탁살인 그거는. 오 씨가 어디까지 거짓말했냐 이 문제겠네. 강혜란 씨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오 씨와 혜란 씨는 이 정 대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거기까지 선이 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은 목숨까지 함께 버릴 생각이었을까? 책임감이죠. 다들 이렇게 피해봤으니까. 강혜란 씨가 책임진다고 했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책임질게. 정말 자신들이 투자를 권유한 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실제로 글로벌 골드필드의 투자 사기 피해자 중 비극을 맞이한 이들이 있다.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어요. 신랑도 아프거든요. 암인데. 언니의 손이 안 닿으면 안 되니까 장애인 아들은 딸한테 맡겨놓고 신랑한테 얘기해서 같이 했나 보더라고요. 동반 살자를. 대개 이런 사람들이 당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당해. 부자들은 이런 데 눈을 둘 필요가 없죠. 혜란 씨 사망 열흘 뒤 경찰에 자수한 오 씨도 둘이 이제 동반으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언급했대요. 근데 이게 결국은 강혜란 씨만 죽었잖아. 이 둘 사이의 문제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가 지쳐가지고 자수했고 어색한 점이 있다. 오 씨에게 지금 이게 살인 혐의가 있냐는 건데 동반으로 목숨을 끊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굳이 이렇게 어렵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일반적인 촉탁살인 유형과 제일 다른 점은 살해 방법이죠. 이분은 이제 안검하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하시는 게 좋은데 안 하시더라고. 불편할 텐데. 대개는 가장 고통 없고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괴하게 묻고 봉지를 씌우고 하는 촉탁살인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 씨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혜란 씨를 살해한 걸까? 촉탁살인이 맞다면 진술대로 둘 사이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의도는 알겠어요. 왜 죽으려고 했는지. 그럼 오 씨의 진술은 어디까지 사실이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이거는 뭐 다단계 사기였네요. 사건의 배경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 같고 이제 오 씨와 강혜란 씨 사이의 그 관계 어디까지 진술은 사실인가 이런 거 알아보겠죠? 자,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국외까지 가서 자원봉사할 만큼 열정적이었다는 혜란 씨. 봉사활동하면 돈까지 주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투자 사업에 혜란 씨가 많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인 건 분명하대요. 혜란 씨도 거액의 대출받아서 투자해가지고 금전 피해를 입은 걸로 확인되고 자신들의 전부를 쏟았던 투자가 사기로 드러나고 자신들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동반으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다는 오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근데 막상 또 이제 시신 발견된 상태를 봤을 때 오 씨가 그걸 들어준다면서 한 걸 보면 너무 잔인해. 보통의 촉탁 상황에서 안 일어나는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기는 실패했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공교롭대요, 정황들이. 4월 10일 저녁에 대구 출발해서 속초 대포항 인근에 도착했고 4월 11일 설악산에 갔고 거기서 이제 둘이 죽을 장소를 찾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릉으로 가서 숙박업소 바꿨어요. 거기입니다. 예, 여기 보면 2025년 4월 12일 여기 있네. 여기 낮 12시 44분 예, 요때 예약을 했어요. 즉흥적으로 예약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제 차를 몰고 오셨고 그리고 숙소 인근 편의점 앞에서 해가 질 때까지 주변에다가 신변 정리한 거죠. 남길 말들 적었던 거네. 그러니까 혜란 씨는 지금 잘못이 없어. 보니까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고 성과 잘 낸 거야. 투자자 많이 끌어모았잖아. 그럼 투자자들이 이분 믿고 따라온 건데 돈 넣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당한 거야. 혜란 씨 입장에서 내가 사기꾼들에게 우리 투자자들을 갖다 바친 셈이 되잖아. 거기 죄책감과 책임감이 있으니까 목숨을 끊겠다고 한 건 알겠어요. 예. 근데 오 씨는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는 거지. 이 사람 불쌍하다, 야. 남편을 혼자 두고 막 카톡으로
밥 챙겨 먹어요 이러고 새벽에 나가야 되고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네. 뭐 바람나고 뭐 딴 생각하고 이게 아니었네.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한 것도 사실 같긴 해요. 왜냐면은 살아남은 상태로 뭐 빚 갚는 거 그 포기하는 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신청해버리고 하면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사실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잖아, 자기가 존재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목숨을 끊어서. 그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여요, 여기까지는. 숙소로 돌아간 이날 처음으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게 오 씨의 주장. 하지만 실패로 끝나고 다음날 설악산. 촉탁살인의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최단시간에 끝내요. 두세 번 시도하는 거는 같은 방법으로 하진 않거든요. 한번 했다가 피해자 강혜란 씨 입장에서 이거를 발버둥 치고 이게 엄청 고통스럽구나라는 걸 안 그 방법을 또 쓴다고요? 서로를 어머니 아들로 부를 만큼 친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런 방법은 좀 어렵다.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 혜란 씨도 이 방법에 동의했고 자발적으로 따랐던 걸까요? 전문가는 마지막인 단서 그 편지에 주목한다. 자, 오윤성 교수 입결. 모든 것이 의도적 사망이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나름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범행의 수법이 좀 더 잔인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본인들이 연출한 건 아닐까요? 혜란 씨 편지에는 보험 보상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라는 당부와 의도적 사망에 대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와, 내 사망보험금 나눠주라는 거야? 이것 봐, 야, 너무 속상하다. 자기도 당한 입장인데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들 책임진다고 목숨을 파는 거야? 존나 속상하다. 야, 정 대표 개새끼 죽여버려 이거. 가진 거 다 뺏고. 혜란 씨 사망하고 가족들은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소액의 현금 외에는 혜란 씨에게 4억의 대출금 등 빚만 남아 있었다. 근데 가족들은 보험 가입 내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가족들은 모르게 보험이 가입된 걸까? 메모에서 언급했던 보험 설계사의 이야기. 자, 강혜란 씨의 보험을 가입한 사람인데 보험 가입하신 건요, 원래 이분이 실비보험만 저기 하고 계셨어요. 기존의 거를 좀 정리하고 종합보험 좀 들어간 거 있어요. 지난해 1월 가입한 보험이 있고 아직 보험금이 청구되진 않았다. 이게 이제 피해가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안 되면 무의미한 죽음 되는 거란 말이야.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보험금이 저기 해요. 근데 살인으로 그렇게 되셨다고 하면은 이게 우연적인 사고잖아요.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은 우연인 게 아니잖아요. 자, 보험 약관을 보면은 고의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는 보험금 안 줍니다.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인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구나. 야, 그러면 오 씨도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촉탁 살인인데 살인처럼 꾸며달라는 거지, 보험금 나오도록. 그랬을 수가 있겠네. 혜란 씨가 자신의 죽음이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일종의 사고로 인정돼 보험금이라도 나오길 바랬던 건 아닐까. 하지만 죽음의 장소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 보험금을 노려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면 굳이 이 장소를 택할 이유가 있을까.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백한 이유 중 하나가 혜란 씨 시신을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촉탁과는 맞지 않는 오 씨의 주장이지만 경찰은 왜 오 씨가 촉탁 살인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하는 걸까? 경찰은 지금 제가 한 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지금 구라냐 아니냐가 중요해. 피의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봤을 때요, 이거 촉탁에 의한 살인이다. 본인 진술하고도 일치하는 게 본인도 비닐을 덮었었다가 찢어진 게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 오 씨가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있었고, 이건 아마 그 혜란 씨 죽고 나서겠죠. 그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일치해서 촉탁 살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목숨을 끊는 일을 실행해주면은 그게 촉탁 살인이 되는 건데요. 사망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의지가 확고했냐?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범인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냐? 그 문제예요. 혜란 씨는 정말 생을 마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 방법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게 촉탁살인의 혐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혜란 씨와 같이 있을 때 자기가 먼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었대, 지 말로는. 근데 전문가들은 반대로 보는 거야. 오 씨에 의해 혜란 씨가 죽음에 이르렀을 가능성. 특히 오 씨가 혜란 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함으로써 강혜란 씨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강혜란 씨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도록 계속 몰아갔을 수도 있죠.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혜란 씨가 비극적인 결심에 이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 효과 때문에 금방 다시 수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 사이에, 이틀 사이에 자살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건 이틀 전 모텔에서의 동반 자살 시도가 사실이었다고 발버둥치고 소리질렀다는 혜란 씨의 행동이 오히려 진심에 가깝다. 지난달 오 씨는 촉탁 살인 혐의로 1차에서 징역 7년 받았다. 검찰과 오 씨 모두 항소했다. 촉탁 살인죄는요, 법조문에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로 돼 있어요. 이게 자살교사 방조죄와 똑같은 법정형이다. 일반적인 살인죄 같은 경우는 징역 5년 이상 사형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촉탁 살인 중에는 비교적 중형을 받은 겁니다, 이게. 범인이 사망자의 자살 의지를 많이 이끌어냈거나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면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오 씨 입장에서도 말려보고 좀 진정도 시켜보고 어떻게 더 살리는 방향으로 뭔가 일을 풀어가려는 노력 같은 게 안 보였다. 죽이라고 해서 진짜 바로 죽이냐. 오케이 콜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지. 전문가는 혜란 씨가 유서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난 점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 아휴 참 진짜 불쌍하다 야. 이게 뭐야. 유서는 거의 99% 내가 떠날 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인사가. 너무 상황이 급박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누군가 이런 소통을 차단하고 필요한 일에만 빨리 업무 지시처럼 메모를 쓰게끔 종용을 한 건 아닐까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오씨 새끼가 이게 유도한 건가 그러면? 오씨 새끼 이상하기라도 하다 진짜. 휴대전화 행방도 못 찾았고 열흘간 행적도 오리무중이었고 밝혀진 내용만으로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고 궁금증만 더해지면서 이렇게 사건이 끝났습니다. 야, 근데 이미 한번 선고가 나왔잖아요. 7년형이라고. 여기까지인데 그럼 뭐 항소해서 더 바뀐다고 해도 뭐 10년 아니면 뭐 5년 이렇게 뭐 바뀌겠죠. 깎이면 그렇고. 그죠? 촉탁 살인이라는 혐의를 벗고 자유로워지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촉탁이냐 찐살인이냐 어떤 계획을 가진 요 둘 중 하나인 건데 이미 촉탁으로 형이 나왔잖아. 오호, 검사 측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살인으로 볼 건가? 상당히 미스터리하게 끝나버리네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 정 대표 그 뭐 글로벌 뭐 그 새끼들은 그냥 사기꾼이고 캄보디아 병신들 그냥 사기꾼이고 그 사기에 이제 연루된 거지. 피해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 씨가 진짜 피해자인지 피해를 어디까지 입었는지도 좀 잘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오 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그 명확한 정황들을 좀 안 보여준 게 좀 아쉬워요. 너무 그 글로벌 그 새끼한테 시간을 많이 썼어. 그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느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오 씨를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혼란이 올 것 같네요. 범인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라고 봐야 될지 정보가 부족해. 뭘 고르자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촉탁에 대한 형이 어느 정도냐 그 조정하는 재판으로 이제 2심이 될 것 같은데요. 숨긴 내막은 없는가 뭐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좀 미스테리하게 끝나네요. 내막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그래도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중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정도로 편집 나왔으면 뭐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1462회 황금들녘의 몰락 설악산 테이프 살인 사건 편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